신인간혁명 이케다 다이사쿠 22권 신세기 간담은 3일째 접어들었다. 마스시타는 여러 가지 고충이나 의견을 가만히 듣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 결국 마스시타 전기가 잘못했다는 말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충분히 지원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날 전구를 만들어 직접 팔러 다니던 시절에 각 판매점이 팔아준 덕분에 마스시타 전기가 발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참으로 여러분 덕분에 오늘날 이렇게 마스시타 전기가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아끼고 돌봐주신 은혜를 잊은 채 사물을 보고 판단하며 헤아리기 때문에 잘못된 점이라든지 약한 부분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잘못은 판매 회사와 대리점에도 많았다. 그러나 마스시타는 최종적으로는 상대방을 추궁하지 않고 모두 자기 문제이며 자기 책임이라고 받아들였다. 또 베풀어준 은혜와 의리에 철저히 보답하지 못한 점을 참석자에게 사죄했다. 마스시타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렸다. 참석자도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누구 할 것 없이 마스시타의 성실함에 마음이 흔들렸다. 그리고 공감하며 생각을 고치고 새롭게 다짐했다. 우리도 잘못했다. 앞으로는 서로 마음을 고쳐먹고 똑바로 하자고 말하는 사람이 속출했다고 한다. 사태가 공지에 몰리면 서로 책임을 미루는 경우가 예사인 세상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자신을 되돌아보는 눈을 가리는 일이 될 뿐 아니라 정확한 폐의를 찾아낼 수 없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면 참된 재생은 없다. 그러나 책임은 내게 있다는 마스시타의 자세가 모두에게 자기 자신을 직시하는 눈을 열게 했다. 마스시타는 다짐을 바로 행동에 옮겼다. 직접 영업본부장 대행을 맡고 재선으로 뛰어나가 판매 개혁에 나섰다. 판매점 모임에서 내 시간이나 계속 선체로 업계에서 번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강하게 주장한 적도 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냈다. 용장 밑에 약졸 없다. 리더의 욕망스럽고 과감한 행동만큼 모두를 복돋는 힘은 없다. 신신암에서 나누는 마스시타와 시니치의 대화가 활기를 띠었다. 이날 마스시타는 불법에서 설하는 인간관을 비롯해 여러 가지를 잇따라 질문했다. 시니치는 불법의 정수를 가르치는 법화경에는 만인이 평등하게 존극 무상의 부처의 생명을 갖췄으며 또 본디 누구나 사람들을 구제할 사명을 지니고 이 세상에 출현했다고 설해져 있다는 점 등을 말했다. 마스시타는 몇 번이고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귀를 기울였다. 이야기가 일단락되자 마스시타가 오늘은 꼭 선생님과 상의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하고 말을 꺼냈다. 저는 이대로 가면 일본은 더욱 혼미한 상태에 빠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정치에 국가 경영에 천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운명이 경영자가 지닌 경영 이념으로 결정되듯 그 원리는 국가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현상은 정치가들이 대부분 국가의 백년 대계를 세우지 않고 그때그때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래서는 국가가 제대로 경영될 리 없습니다. 만일 기업이었다면 벌써 망했을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국가 경영 철학을 지닌 좋은 정치가를 육성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좋은 인간을 육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세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의견을 들려주십시오. 이른바 마스시타 정경학원의 구상이었다. 시니치는 나라를 걱정하는 마스시타의 간절한 심정을 잘 알 수 있었다. 또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찬동하는 데는 망설였다. 왜냐하면 마스시타의 건강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인재 육성은 뼈를 깎는 일이다. 소카학원과 소카대학교를 창립한 시니치는 그 점을 너무나 잘 알았다. 마스시타 고노스케가 병약한 몸을 이끌고 자기 대에서 세계적인 기업을 구축한 노고를 생각하니 신심을 보양하면서 장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다. 그래서 대답하기가 어려웠다. 시니치는 마스시타에게 교육은 자기 목숨과 바꾸어 몰두해야 할 사업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정치가를 육성하는 일보다 자신의 건강과 장수를 가장 먼저 챙기기 바란다는 심정을 전했다. 그러나 마스시타의 신념은 확고했다. 남은 생애를 인재 육성에 바치고 싶어 했다. 시니치는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어떤 심정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틀림없이 마스시타 선생님이 해내셔야 할 일입니다. 일본의 장래를 짊어질 인재를 육성하는 일에 힘써 주십시오. 마스시타는 기뻐하는 표정으로 방긋 웃으며 이렇게 말을 이었다. 그래서 부디 야마모토 선생님이 총재를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시니치는 그 마음을 고맙게 생각하면서 정중히 사양했다. 왜냐하면 적임자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마스시타는 그 뒤로도 만날 때마다 학원에 대한 여러 가지 구상을 열심히 이야기하며 의견을 구했다. 시니치도 학원과 대학교를 창립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견해를 솔직하게 피력했다. 일기생이 중요합니다. 일기생을 확고히 단련하고 그 일기생이 다시 모교로 돌아와 후배를 단련함으로써 인재가 거듭 늘어나고 좋은 전통을 쌓을 수 있습니다. 요시다 쇼인이 세운 쇼카 손주쿠도 제1기생만 배출했습니다. 해마다 제1기생을 뽑는다는 마음으로 해 나가면 어떻겠습니까? 신예체는 학원이 나아가야 할 노선에 관해서도 말했다. 인류에게는 세계 시민으로서 깨닫는 일이 필요합니다. 국가보다 인간을 더 모든 면에서 앞세우는 편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마스시타는 21세기의 일본을 깊이 걱정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를 진지하게 사색했다. 그는 필사적인 일념이 지닌 가능성에 관해 어떻게 해서든 2층에 올라가고 싶다. 꼭 2층에 올라가자. 이런 열의가 사다리를 생각나게 한다. 계단을 만들게 한다고 썼다. 그의 열의는 독창적이고 장대한 구상을 낳았다. 그중 하나가 장래, 일본을 세금 없는 나라로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자신의 회사를 우량 기업으로 발전시킨 마스시타는 댐 경영이라는 경영 이념을 갖고 있었다. 댐에 물을 모아두듯 이를테면 자금이나 설비 그리고 인재도 항상 일정한 여유를 지녀야 한다는 견해다. 그러나 일본은 매년 예산을 다 써야 한다며 연도 안에 소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곳에 낭비하기도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절약하며 예산을 남긴 다음 그것을 적립해서 운용해야 한다. 100년이 지나면 정부를 운영할 수 있는 잉여금이 적립되어 세금을 거둘 필요가 없게 된다. 또 수익을 국민에게 분배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는 의견이었다. 그것은 곧 예산 낭비를 낳는 관청의 자세를 개혁하는 일이기도 했다. 이 제안은 강한 비판을 받았고 국가적으로 검토하는 일도 없었다. 그 뒤 일본은 세금 없는 국가와 정반대인 막대한 부채를 짊어진 국가로 바뀌었다. 위정자는 미래를 진지하게 탐구하는 올바른 자세를 지닌 현명한 민간인의 목소리에 겸허히 귀를 기울여야 한다. 야마모토 시니치와 마스시타는 신신암에서 회담을 나눈 뒤에도 교류를 이어갔다. 시니치가 요청을 받아 어서를 강의한 적도 있었다. 1973년 4월에는 마스시타의 초대를 받아 오사카의 가도 마시에 있는 마스시타 전기 산업 본사를 둘러보았다. 건강이 좋지 않던 마스시타는 약 3주 전부터 병원에서 정량하며 건강을 조절하고 3일 전부터 날마다 안내 경고를 미리 가보며 확인했다. 안내 경로를 미리 가보며 확인했다. 그리고 실수가 없게 하라고 세심하게 지시했다. 그는 철두철미하게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손님을 접대했다. 신이치는 라디오 공장과 음향 연구소 등을 둘러보며 간담을 나눴다. 근대적이고 규모가 큰 공장으로서 회사의 정신을 매우 소중히 여겼다. 날마다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모두 일어서서 사과를 합창하고 존경하며 높이 받들어야 할 정신을 재창하는 일이 전통이 되었다고 했다. 신해체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정신을 잃는 것은 원점과 목적을 잃는 것을 말한다. 정신이 활기차게 맥동해야 비로소 참된 향상과 발전도 이룰 수 있다. 1973년 가을 마스시타 고노스케와 야마모토 시니치는 시나노 마치에서 회담을 나누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두 사람이 나눈 대화를 어떤 형태로든 기록으로 남기는 일도 의미가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두 사람이 직접 만날 기회가 많지 않으므로 서로 듣고 싶은 사항이나 대답은 편지로 주고받기로 했다. 제4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 아랍 산유국이 석유 가격을 크게 올림으로써 이른바 석유 파동이 일어난 때였다. 일본 경제는 큰 타격을 받았고 미래의 먹구름이 들이오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마스시타는 그해 7월 마스시타 전기산업 회장직에서 물러나 고문을 맡았다. 마스시타는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잇따라 질문을 보냈다. 모두 일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진지하게 모색하는 내용이었다. 주제는 정치, 경제를 비롯해 인생론, 생명론, 문명론 등 세상사 전반에 걸쳤다. 문면에는 21세기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정열이 가득 넘쳐났다. 책임과 사명을 근본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불타는 정열이 있다. 마스시타는 80살을 앞두고 있었다. 신이치는 아직 50살도 안 되었을 만큼 젊었다. 그래서 내가 질문을 드리고 가르침을 받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질문을 주신 이상은 힘이 닿는 한 성심성의를 다해 답해야 한다고 생각한 신이치는 심려를 기울여 답했다. 마스시타도 진지했다. 신이치가 1974년 처음 중국을 방문할 때 배웅하러 나온 마스시타의 관계자가 마스시타 고문이 주셨다며 두꺼운 봉투를 건넸다. 기내에서 봉투를 뜯어보니 질문을 적은 원고 뭉치였다. 신이치는 유머를 섞어 미네코에게 말했다. 이것은 중국을 방문하는 동안에도 잊지 말고 답장을 써야 한다.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 해야 할 일을 미루면 안 된다는 지도로군. 역시 마스시타 선생님답소. 중국으로 떠나는 내게 최고의 선물을 보내셨구려. 신이치는 해외에서도 부지런히 답장을 썼다. 야마모토 마스시타에게 잇따라 질문했다. 질문은 양쪽 모두 150 항목씩으로 정했다. 마스시타의 질문은 근원적이며 날카로웠다. 이를테면 정치에 관해서도 정치는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우리나라 정치에서 가장 부족한 점은 무엇인가? 총리에게 요망되는 요건은 무엇인가? 정당끼리 대립과 협조는 어떠해야 하는가? 파벌은 없앨 수 있는가 하고 질문이 잇따랐다.